이어서는 브렘베어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세 가지 만나보시죠. 네, 하락 시그널 하나, 상승 시그널 하나, 보합 시그널 하나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진 상황인데요. 첫 번째 하락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안 찍어입니다. 간밤 FOMC 얘기이겠죠. 간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FOMC 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제 파월에 이어서 케빈 워시가 더 매파적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금리 결정 일단 대표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미 뭐 FOMC 이전부터 이번에는 매파적인 동결이다라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사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8명의 그러니까 워시 의장을 뺀 18명의 그 위원 중에 9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스탠스 자체가 매파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성명서에서 완화 편향적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결정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립적이 된 거예요. 성명서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고, 그야말로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고된 그런 어떤 요번에 이제 FOMC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워시 의장이 생각보다 좀 더 매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그 부분을 약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FOMC에서는 이 금리 결정만큼이나 워시의 소통 방식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동안은 금리 결정의 나침반으로 좀 여겨지던 포워드 가이던스도 폐기하겠다고 했고 점도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제공하는 정보가 대폭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걸 시장을 위한 좀 합리적인 혁신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를 좀 걱정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점도표 제출을 안 할 거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었고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시 의장의 그 커멘트나 발언들이 좀 더 매파적으로 들리는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에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향후에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순위에 놓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좀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준 자체는 이번에 상당히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건데 워시가 이것을 조금 중화시키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전반적인 매파적인 분위기를 조금 이제 누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들을 조금 이제 이게 반감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강경한 그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맞아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체제가 향후에 훨씬 더 이제 물가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눈에 띈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대차대조표 TF, 그러니까 5개의 TF를 이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대차대조표 TF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항상 워시가 청문회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너무 방만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산 규모를 늘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갖다가 지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차대표를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대차대표 TF를 만들면서 결국 향후에 이제 어떤 방향을 보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소통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주요한 어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좀 암시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네.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거의 없애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번에도 상당히 간결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명을 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이던스를 미리 내놓으면은 그 가이던스에 맞추려는 어떤 그런 의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진다라면은 좀 더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과의 소통을 이제 경로를 좀 차단을 하면서 시장이 도대체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금리 결정 자체가 문제보다는 네. 매파적인 성향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워시의 소통 방식이 어떤 시장과 조금 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더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방식의 변화는 향후에 시장과 일정 부분은 조금 이제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통 방식이 앞으로에 있어서를 먼저 우려한다는 거죠. 그쵸.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으로 하여금 예상을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예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이제 시장의 예상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하락의 원인을 좀 불확실성에서 찾아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8명의 위원 중에 절반이 1회 이상의 인상을 예측하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큰 상황에서 연준이 진짜 금리를 올릴 수 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그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예상보다 만약에 빠르게 안정이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도 쉽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아마 이 부분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빨리 내리기보다는 저는 빨라야 연말 정도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2월 FOMC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12월 FOMC 내지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냥 이것을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연준이 빠르게 결정하지 않고 유가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일단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변동폭이 꽤 큰 만큼 연말까지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뒤로 밀어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상승 시그널이고요. 100년 만에 대홍수입니다. 우리가 다룰 시그널 바로 애플 관련 이슈입니다. 애플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팀 쿡 CEO가 지금까지 이런 원자재 가격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홍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까지 좀 가격을 올린다면 앞으로 주요 IT 기업들의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JP모건의 최근 자료를 보면은 아이폰의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10%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40%까지 올라갔거든요. 엄청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티겠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하반기에 공개될 아이폰 18 시리즈부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맥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팀쿡의 이번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보면은 메모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자금을 지원할 의향까지 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거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선을 그은 거는 자체적으로 메모리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 지금 다른 빅테크들은 독자적인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안 할 건데 다만 우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이 주기를 좀 바라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가격을 좀 인상한 데 있어서는 공급망을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서 팀 쿡 CEO가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거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공급원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장벽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애플이 과연 이 장벽을 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메모리를 많이 좀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서 확보하는 전략 가지고 버텼는데 이제 한계 온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메모리를 좀 활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한테 규제 좀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규제 못 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일단 뭐 팀쿡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아마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메모리 가격은 상승 흐름에 놓여 있고, 이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부품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지금 좀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애플 주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또 마이크론,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이 그렇죠. 인텔은 오늘 급등하는데 애플은 조금 잠잠한 흐름이네요. 사실 애플이 6월 초에 한번 고점을 돌파했다가 그쵸. 지금 이제 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은 조정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의 폭은 강하지 않고 다시 이제 한 290달러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이제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18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겠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우리가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애플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시그널이고요. 아마존 내가 졌다입니다. 마지막은 아마존 이슈고요. 아마존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추격자 이미지를 이제 벗어 던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AI 모델의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 1년 안에 이 고성능 AI 모델의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아마존의 이런 포부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경쟁력은 일단 지금 AI 모델, 또 칩,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의 장점은. 일단 무엇보다도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AI 플랫폼인 그 매독이라든가 또 자체 그 모델인 노바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여기에다가 이제 AI 칩인 트레이늄이라든가 또 서버용 프로세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의존도도 낮출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어떤 이런 그 수익 통합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존의 강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아마존의 지금 저런 장담처럼 1년 안에 과연 이런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아마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AI 모델 경쟁에 좀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미 거기에는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근에는 이제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까지 그 선두 그룹에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러한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에 좀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의 경쟁력은 분명하지만 좀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체 AI 개발에 좀 돈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정작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시장의 선두 주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우리가 경쟁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물론 자기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지금 합종 연횡의 시대예요. 그야말로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서로 간에 교차 투자 또는 이제 경쟁자한테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주 당연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아마존의 스탠스 자체도 독자적인 개발과 이러한 어떤 AI 모델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투 트랙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의 그러한 행보는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아마존의 이런
그런 방향성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차트도 한번 짧게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주가 흐름 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주가가 5월 달에 한 차례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6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지력을 어느 정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라면 저는 아마존도 여기서는 조금 좀 지금은 좀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언제든지 다시 이제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최근에 워낙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들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뒤로 좀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마존에 대한 이슈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